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고생과학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하고요. 네, 오늘은 이번에 보았던 2학기 기말고사에서 지산고등학교 내신 분석 레포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분석 레포트에서 지산고등학교는 난이도가 5점 만점에서 총 별 4개 정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항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문제들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 암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문제는 그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한다거나 그래프를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산을 조금 딥하게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공부가 그렇게 딥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별 4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 자체에서 이거를 애들을 낚아야겠다, 헷갈리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내셨고, 암기가 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막 헷갈리고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고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표라든지 여러 자료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나왔고, 그 자료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그 분석을 토대로 암기한 것들을 적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은 한 80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잘 풀었다면 90점 초반대까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 1등급을 맞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단원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태계와 환경변화에서 한 12문제 정도 나왔고요. 객관식은 서술형이 지산고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맨 뒤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열수지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물리바트 에너지 전하는 거 활용해서 객관식이 한 10문제 정도 나왔고, 이것도 맨 뒤에서 서술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각각 13문제, 11문제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맨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에서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소요가 됐다면은 이 서술형 문제를 보고 애들이 약간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둘 다 계산을 하는 문제였고, 심지어 뒤에 있는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시간 배분을 잘하지 못했다면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틀린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핵심적인 문항을 몇 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3번 문항부터 보면은 3번 문항에서는 뭐가 있냐, 환경을 통한 그 동물들의 신체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나온 문제였는데, 이것도 단순한 암기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신체 구조를 통해서, 비율을 통해서 분수로 나왔어. 그 분수 값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친구들이 비교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번 문제. 7번 문제는 뭐였냐, 생물적 요인 간의 에너지 이동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았겠지만 값들이 좀 많이 주어져 있고, 심지어 미지수라던가 물음표 같은 값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구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틀렸을 확률이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 문제가 7번 문항이 되겠고, 12번 문제는 우리가 항상 했던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가 되는 건데, 엘니뇨와 라니냐 항상 맨날 했고 맨날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있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어디서 새로운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얘가 엘니뇨인지 얘가 라니냐인지 분간을 하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맨날 보는 기출문제에서 익숙해져 있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면은 조금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풀었다면 그래도 제대로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16번 문제.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거나 떨어뜨릴 때 어떤 식으로 전자기 유도가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변수를 이용해 가면서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바늘이 많이 기우는지 적게 기우는지, 아니면은 전류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다채롭게 내셨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였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논술형 1번과 논술형 2번, 즉 서술형이죠.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인 열수지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집을 좀 제대로 풀었다면은 여러 번 슥슥 하다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식만 가지고 미지수를 좀 구해가지고 흡수량과 방출량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핵심은 2번 문제가 되는 거죠. 2번 문제 보시면은 효율 같은 경우도 다 미지수로 나왔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값이 많이 주어져 있던 열효율 문제가 아니라서 친구들이 이걸 보고 계산을 시도하는데, 시도하다가도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에서 약간 수학적인 면모가 보이는 건데, 거기서 조금 해결을 잘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논술의 위법 문항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술의 위법 문제가 좀 어렵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페이크를 건다거나 아니면 속인다거나 아니면 돌려서 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제대로 잘 풀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논술형 이번 문항도.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표 문항 분석을 했는데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문제가 다 생각을 조금씩 해야 되는 친구들이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 소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4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산고등학교 이번 내신 분석 레포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